자,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숟가락 올리지 마라. 이게 특징이다 봅니다. 숟가락 올리지 마라. 그럼 뭔 숟가락을 올리냐는 겁니다. 기득권끼리의 싸움에 감히 너네들이 숟가락을 올리지 마라라는 것이 지금 이번 대선이 여야에 던지고 있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개나 소나 숟가락 들고 한 개씩 파먹으려고 달라들지 마라. 자, 김건희가 지난 14일 날 김장한 목사를 극동방송까지 가서 만났어요. 최근에 사찰 봉헌사를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사의 주요 주지 원명과 또 간부들과 며칠 전 2월 17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담을 나누었다. 자, 겉으로 보면 일부 색깔이 있는 목사나 그 다음에 성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한국의 대형 종교계의 이 특징으로 보면 지금 김장한이라고 하는 한국 최대의 정치 목사, 저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대선의 향배가 이미 끝난 곳이죠. 이 사람이 김건희를 극동방송에 직접 차를 몰고 오게 해서 그래서 김건희를 따둑거려 줬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김장한 이후에 봉헌사의 주지를 만났다. 자, 이거를 보면 이미 한국의 기득권이라는 종교계도요, 기득권이 있고 반기득권이 있는데 가장 기득권의 흐름에 민감한 곳이 전 종교계 기득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한이 봤을 때는 김건희 정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 관리하고 내 방송국에 김건희가 직접 차를 몰고 차 세우고 나를 만나고 가라라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는 정도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무나 숟가락 대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아프기 전에 한때 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자, 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워크힐파라고도 내가 이야기했고 자유민주파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보던 제야인사가 중심이 된 대장동파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나름 하나씩을 맡아가지고 이미 또 보니까 한교안을 중심으로는 부정선거 운동파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그야말로 윤희 그들을 불러가지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선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면 뭔가를 제가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윤은 그들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고 초조해진 보수단체들이나 과거에 대한민국의 제야의 원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윤 쪽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끈을 찾아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평론가들요? 웃기지만 그 평론가들에 대해서 윤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보수단체보다도 더 정승집의 삼각 개시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판이 벌어지냐? 솔직히 말하면 권력 하나를 놓고 여야 정권 교체를 한다지만 그것이 정권 교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갖다가 윤이 이겼다 칩시다. 이기겠어요, 선거는. 이건 윤이 이겨서 먹게 되면 과거 같으면 혼자서 먹기도 바쁠 건데 권한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권한부터 줄입니다. 청와대도 내놓는다잖아요. 그리고 여당이 될 야당 의원들도 또 거기에 끼어 있고 심지어 180석에 이르는 현 여당, 나중에 곧 한 보름 뒤에 야당 될 사람들 목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까지만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해창이도 한마디를 했더만요. 그래서 그야말로 윤석열이라는 기득권의 얼굴 마담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그를 향해서 뜯어먹고 사는 판이 엄청나게 복잡다단하게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서로 간에 복잡한 지분과 계파를 통해서 해를 처먹으려는 거예요. 참치를 하나 잡았는데 바다에 나가서 해밍웨이라는 노인네가 그 참치에 달라드는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참치 뱃살 하나도 못 얻어먹게 생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나 이런 쪽은 솔직히 말하면 원로 목사나 보수 불교계에도 밀려버리는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지금 윤석열 옆에 윤석열 하고 다니고, 심지어 뭐 대장동이 어떤 이부터 시작해서 후보 단일화가 어떤 이부터 그렇게 떠들어도 그들에게 돌아갈 파이는 뭐야? 없어요. 너네들 그냥 떠들고 나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너네들에 대해 잘 생각해 볼게. 내가 뭐 도와라고 했냐? 요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준석이가 왜 안 싸우는 줄 알아요? 김종인, 김할배는 이미 자기가 뜯어먹는 기득권에서 뭘 해보려고 왔다가 순서가 안 맞아서 이 기득권도 이미 줄을 어디까지 서 있는데, 김할배는 떠났으면 손자인 나도 지금 윤석열이한테 잘 보여갖고 나중에 여기에 LA 갈비 한 덩어리라도 뜯어야 되겠다. 요렇게 정리가 됐죠. 그것도 기득권의 논리에서 딱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끼리 다 헤쳐먹냐, 너희들끼리 개헌하냐, 너희들끼리 권력을 분점하냐, 너희들끼리 여야도 없는 공동정권을 구상하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냐, 대통령이 수석들을 다 없애버리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기득권의 세상을 열려고 한다. 윤을 앞세워서 이걸 저지하자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물정을 모르거나 그야말로 좀 미친놈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혁명 21은 마시간 집단이다.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된다. 윤석열이 그렇게 그 당사 앞을 지나다니면서 완전히 개미 쳐다보듯이, 아니 개미가 지나가도 그렇게는 안 보겠죠 하고 가는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의 판을 끌어가는 쪽이에요. 저거들끼리 짜여진 그 판에 감히 너희들이 뭐라고 우리 앞에 와서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자, 제가 이번에 그 몸이 많이 아프고 들어가 있을 때 성관이가 와가지고 사무실을 쪼아 붙였습니다. 내 그냥 안 둬요. 당신들 한번 봅시다. 끝까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 뉴핑을 다루는 정보기관 같은 것들의 장난을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짜서 나눠 먹고 해쳐 먹고 양념해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먹는 방법이 다 나눠져 있는데, 감히 혁명 21이라는 데서 이걸 나눠 처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개혁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들이 그냥 두지 말자라고 손 조금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거기에 붙어서 열심히 딸랑거린 머슴파들은 손 좀 안 봐주고 한몫 타지씩 떼가지고 에라 먹으라고 던져줄까요? 처칠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왕과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의 그 왕실에도 걔가 왕의 밥상 밑에서 뭐 하나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숟가락도 하나 올리지 못하고 먼파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야 들어오고 둘러서 현재 실세라는 여자의 옛날에 알던 경력을 통해서 얼굴 한번 봤다. 네, 그래 듣고 있어. 세상 꼬라지 참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기득권끼리 나눠 먹는 세상에서 자기 주제를 모르면 못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